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그날따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8배 나이에도 그런 감정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민호야. 오늘은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친구 김규남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2차로 이어지고 다시 3차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민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봤자 혼자였고 주말 전날 밤이니 내일 아침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래방 가자. 오늘은 특별히 분위기 좀 내보자고. 김규남의 제안에 일행들은 환호했습니다. 강민호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술 기운에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를 지나 화려한 간판의 노래방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민호는 친구들 뒤를 따라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약간 어지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 번호판을 확인하고 들어선 노래방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묵직한 저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서비스다. 도우미 불러야지. 김규남이 장난스럽게 리모컨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웃어넘겼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고 어차피 술 한 잔 더하고 노래나 부르다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남자끼리 뭐 이런 걸 시키냐? 누군가 농담을 던졌지만 이미 주문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강민호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몇 곡이 지나가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취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민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 여자의 실루엣. 조명 아래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빛,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미소. 설마, 혹시?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래 묻어둔 기억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강민호는 얼어붙은 듯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30년 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첫사랑. 윤서연. 하지만 강민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박준혁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런 낯선 장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라는 믿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민호는 윤서영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오직 그녀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척 술을 따르고 있었지만 강민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강민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윤서연이 맞을까? 세월이 지나 얼굴은 변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 기억들. 1989년 캠퍼스 잔디밭에서 책을 읽던 그녀. 싸구려 커피 한 잔에 웃던 그녀. 서연아, 넌 내 청춘 그 자체였는데.
김규남과 다른 친구들은 취기에 노래를 부르며 흥겨워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만이 이 혼잡한 공간 속에서 윤서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민호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서 강민호는 천천히 윤서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연은 강민호의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불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기, 혹시?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사적인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손님.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주변 손님들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강민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윤서연 씨 아니세요? 윤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강민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이 맞았습니다. 윤서연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제발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열리면 연락해요. 난 기다리고 있을게. 윤서연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이 품고 있는 깊고 어두운 비밀. 강민호는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결코 이 만남을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강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에 그녀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작지 않은 불씨가 점점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호의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1989년 봄 대학교 2학년이었던 강민호는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윤서연은 오래된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리게 했고 햇살이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그 책 재미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넨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보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하는 작가예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꿈 이야기.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호는 윤서연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 저기 벚꽃 정말 예쁘네요. 그래, 정말 예쁘다. 강민호는 벚꽃이 아니라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그것을 눈치채고 볼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따뜻했습니다. 캠퍼스 뒤편 작은 카페에서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 비가 오는 날엔 같은 우산을 쓰고 걸으며 서로의 어깨를 적시던 순간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나와 별을 보던 기억들.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 잡아서 서연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도 민호 씨 옆에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1990년 강민호는 군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대 전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죠.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릴게요. 편지 많이 쓸게. 저도요. 매주 편지할게요.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훈련소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서연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연의 집은 원래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고 윤서연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가 왔습니다. 강민호는 훈련소에서 자대에서 윤서연의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초조했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녀를 직접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 후 강민호는 윤서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강민호는 누군가에게 윤서연이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디서 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슴 한편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끝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지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도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 여전히 윤서연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 다시 만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낯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강민호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다시 노래방 근처를 찾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그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길을 걷던 강민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혁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준혁이가 저 여자랑? 박준혁은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거리낌 없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노래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노래방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득 골목 끝에서 윤서연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윤서연은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습니다. 여기선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해줘. 도와줄게. 윤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세상이 변했어요. 우린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무리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며칠 후 강민호는 또다시 노래방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걸린 윤서연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민호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혁이 지난번과는 또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노래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 윤서연이 초췌한 얼굴로 노래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강민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무작정 윤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연은 재빨리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민호는 망설임 끝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윤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왜 자꾸 이러세요? 여기선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요. 상처받아도 좋아. 너를 그냥 모른 척 할 순 없어. 윤서연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린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웠지만 강민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호는 윤서연의 손목을 붙잡을 뻔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 깊은 상처를 본 순간 강제로 끌어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호야. 거기서 뭐하냐? 같이 한 잔 더 하자고. 강민호와 윤서연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윤서연은 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민호는 박준혁을 향해 억지로 웃어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엔 뜨거운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채로. 며칠 후 강민호는 박준혁의 초대로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격한 폭풍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술잔이 오가던 중 박준혁이 웃으며 강민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민호야. 너도 얼른 여자 하나 만나야지. 우리 같은 놈들 혼자 살다 죽으면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 없다. 강민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너 아내랑 요즘 잘 지내냐? 박준혁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야, 뭐. 어차피 각자 사는 거지. 요즘은 뭐 알아서 살더라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민호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진짜 인간이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호와 박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미쳤냐? 강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부인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강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호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진실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손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호 씨, 제발 그만해요. 뒤늦게 모임장에 나타난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강민호를 말렸습니다. 강민호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그녀를 더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강민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강민호는 혼자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강민호는 돌아보았습니다. 윤서연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둘은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서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일부러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강민호는 놀란 눈으로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그 노래방에서 일한 거였어요. 당신이 자주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민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충격. 윤서연은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당신 얼굴 보고 싶었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강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서연아.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윤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군대에 간 사이 민호 씨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강민호는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민호 씨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좋은 집안 딸과 결혼시켜야 한다고. 빚쟁이 딸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우리 가족에게 돈을 주시면서 연락을 끊으라고 하셨어요.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그만둔 거야?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나타났어요. 민호 씨 친구라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강민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가?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강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오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누군가의 이기심과 거짓에 의해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민호 씨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복수? 민호 씨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요. 민호 씨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요. 강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어떻게 연락해요? 제가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민호 씨가 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밤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서연아. 그 후로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준혁 씨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어요. 그러다가 노래방 일을 하게 됐어요. 준혁이가 알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제게 관심도 없으니까요. 강민호는 윤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희생자였어. 윤서연은 강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고통과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와 윤서연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휘청거리며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강민호와 윤서연은 그제야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꿈 꾸고 있구나, 보지.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랑 새 출발이라도 할 셈이냐? 윤서연은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민호도 급히 일어나 윤서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여기서 끝내자. 끝은 이놈부터야, 강민호. 박준혁은 술병을 들고 강민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 뒤에 있던 윤서연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술병은 그대로 윤서연의 팔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강민호는 얼른 그녀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아. 윤서연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플 뿐이에요. 강민호는 분노에 치를 떨며 박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멍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술병 조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박준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랑 결혼한 것도 사실은 너 때문이었어. 내가 군대 간 사이 네 부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널 포기하라고 압박했어. 나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지. 강민호와 윤서연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난 그때 서연이를 좋아했어. 아니, 사랑했어. 하지만 서연이는 오직 너만 생각했지.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서연이 가족의 빚을 갚아줬어. 그리고 결혼을 제안했지. 박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너를 생각했어. 난 그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 서연이한테 복수하려고. 너한테 복수하려고.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파괴하고 윤서연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 너 때문에. 맞아. 나 때문이야.
하지만 난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차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분노도 후회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강민호는 윤서연을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거친 숨소리, 번쩍이는 빨간 불빛,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 좁은 공간 속에 숨가쁜 기계음과 윤서연의 가벼운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윤서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부드럽게 떨리는 손가락. 민호 씨, 너무 힘들지만 저 정말 살아도 될까요? 살아야 해. 살아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해. 나와 함께 같이 하자. 윤서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을 걷던 봄날, 빗속을 달리던 어느 여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던 어린 날의 기억들. 절대 놓지 말자.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던 그날처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속으로 윤서연은 실려갔습니다. 강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기계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윤서연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조심스러운 희망이 번졌습니다. 문득 병원 복도를 스치는 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래전 벚꽃잎처럼 부드럽고 아득한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절망이 덮쳐와도 나는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들 둘 모두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작고 단단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민호 씨 왔어요. 강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병실 가득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깨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꽃다발을 윤서연의 머리맡에 놓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였네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오해도 후회도 모두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리려는 듯한 고요하고 따뜻한 빗소리. 서연아.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보자. 과거를 끌어안은 채로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윤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랑 함께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강민호의 가슴 속에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난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윤서연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지만 둘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햇살 가득한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윤서연은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햇볕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햇빛을 보니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너와 함께라서 더 실감나. 둘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짐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강민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민호 씨,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두어요. 나 스스로 서볼게요. 그때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아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날처럼 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윤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는 소식, 매일 바다를 보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다는 말. 강민호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준혁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서연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박준혁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민호는 휴가를 내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섬.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작은 해변가 마을, 그곳에 윤서연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강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 민호 씨. 윤서연은 달려와 강민호를 껴안았습니다. 강민호도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정말 잘 지냈어요. 민호 씨는?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응?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나한테 돌아와줘서. 윤서연은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아팠잖아. 이제는 행복할 차례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을 바람.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강민호와 윤서연처럼 3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안고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카페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 30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는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사랑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했던 꿈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늦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민호와 윤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바다는 계속 파도를 만들고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